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탈도 많았던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또 8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는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강이나 바다로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언제 소나기가 내릴지 모르고 또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항상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술을 먹고 물에 들어갔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매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집중 수행을 통해 빛의 바람을 맞으며 인간꽃을 활짝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천지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니. 천지대도에 머물지 않고서는 살 운수를 받기 어려우니라. 2세기 전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신사는 다시 개벽 아닐런가, 부재래지 운수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다시 만날 수 없는 큰 운수, 후천 가을 개벽의 운수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은 천지가 새롭게 태어나는 후천 개벽 소식에 제대로 눈뜨고 삼신상제님의 천지대도를 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5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때 7만여 명이 대규모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산불로 몸살을 앓던 캐나다 동부 지역 일부에 이번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24시간 동안 집계된 강우량이 자그마치 250mm 이상입니다. 현지 언론은 52년여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의 가오카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출동한 소방 차량마저 폭우에 위태로워 구조당국은 구명보트를 동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부터 시작된 비는 하루 새 25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7월 평균 강우량의 2배 수치이며 노바스코샤주의 주도인 헬리팩스 기준 52년 만에 기록적 폭우로 집계됩니다. 7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고 지역댐 일부가 무너질 거란 우려에 몸을 피한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기상 전문가 라이언 스노던은 헬리팩스에 1971년 허리케인 베스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7월 22일 세계에서 한반도는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별다른 예고 없이 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선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보도된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해 북한이 선택하면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에 대해서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7월 12일 AI 스타트업 xAI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xAI를 통해 머스크는 AI 개발 경쟁에서 오픈 AI, 구글 등과 같은 생성 AI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설립 비전으로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머스크는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위해 엔비디아로부터 수천 개의 고성능 GPU 프로세서를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챗 GPT로 유명해진 오픈 AI의 초기 참여자입니다. 그러나 샘 알트만 등과의 갈등으로 2018년 오픈 AI를 떠났습니다. 오픈 AI의 설립 이념은 오픈소스 비영리 재단이었는데 영리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머스크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오픈 AI가 챗 GPT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실 추구 AI를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한류 4.0과 홍익인간이라는 내용으로 최원호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오아시스의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한류 4.0과 홍익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류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일상 용어가 되었죠. 근데 이 한류라는 것이 사실 이제 90년대에 K-드라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K-팝이 전 세계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2.0 시대를 지나고 한류의 3.0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문화만이 아니라 전 지역적인 어떤 문화와 소통하면서 그런 3.0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첨단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바탕으로 한 그런 새로운 한류 4.0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한류 4.0 시대에 어떻게 홍익인간이라는 우리의 건국이념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책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K-팝에서 K-컬처로 한류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드라마나 또 노래, 아니면 이제 우리의 어떤 의식주 문화까지 그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우리 문화에 무엇이 나가야 진정한 어떤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런 일방형 그런 한류가 아니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새로운 한류, 진정한 한국의 역사문화 정신이 나아가서 80억 인류가 겪고 있는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그 역사문화 정신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익인간 정신이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이련 스님이 고려시대에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처음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국유사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한 사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네 분이 등장을 하죠.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환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정신을 이 지상에 실현하고자 지상으로 내려오는 매개자의 역할로서 환웅이 등장하죠. 그리고 지상을 대표하는 웅족과 호족이 등장하는데, 하늘의 정신을 실천한 지상의 인물로서 웅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대행하는 환웅과 그리고 땅의 웅녀가 만나가지고 인간을 대표하는 단군을 낳는다는 스토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건국 정신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익인간 정신에는 천지인 삼재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우선은 홍익하라, 더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두 글자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통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뜻할 때는 사람이자 한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간이라고 해서 두 글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이라는 것이 문 안에 광명이 비치는 뜻을 상징하는데, 이 두 글자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본질은 본래 광명한 존재, 밝은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문 안에 밝은 존재, 그것을 바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이 홍익인간의 두 글자의 의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자를 씀으로 인해서 관계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만물과의 어떤 관계론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인 어떤 생명의 모태자리로서 하늘과 땅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과 천지 자연과의 이로운 관계 형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 사상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건국 이념이 아니라 인류 공영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교육 기본법에는 이 홍익인간 사상을 교육 이념으로서 정의를 하면서 거기에 인류 공영의 역할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문화 속에 드러나는 것이 신라 말에 최치원 선생님께서 기록한 날랑비 서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신라 사회에 들어왔던 유교나 또는 불교, 도교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아주 짧은 글로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 글의 첫 시작이 현묘지도할 풍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류의 정신을 두 가지의 실천 강령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함 삼교와 접화 군생이죠. 제가 이 글에서 함자에 따옴표를 넣고 접자에 따옴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풍류 정신은 삼교의 정신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의 함자입니다. 포함 삼교라는 이 정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어떤 한국적인 정신이 세계의 어떤 각 지역마다의 정신과 소통할 수 있는 포용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접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의 개방성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것은 신라시대에 풍류로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풍류의 정신이 개방성과 또 보편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날랑비 서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년 전이죠. 소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국회의원 12명이 이 홍익인간 정신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복 이후에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육기본법에서 이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국조 단군의 이상으로서 높은 문화의 힘을 드러내는 정신이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꿈꾼다는 그런 어떤 소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건국 이념뿐만이 아니고 70년 동안 교육 이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문화 이념으로서 한류 4.0 시대를 앞으로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활용해야 될 그러한 이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폭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또한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한류 4.0 시대를 열어가면서 단순히 문화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게 기대하는 바는 뭘까?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이 정신이야말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사회 구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정신의 새로운 발현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생태론적 구원, 생태 구원이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류 4.0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진정으로 이 홍익인간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들이 고리타분하고 추상적인 정신이라고 폐기하고 민주라는 이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의 역사문화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생태구원 정신의 이념으로서 이 홍익인간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역사문화 정신에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호 교육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한류가 K-팝에서 K-컬처, 홍익인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수행은 내 몸과 마음, 영체를 정화시키고 동시에 우주 조화의 빛을 축적해 나가는 공부입니다. 그 조화 공부의 미천은 진득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꾸준함입니다. 조화 공부를 하게 된 감사함으로 꾸준히 수행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우주의 빛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수행에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료와 비폭발 수행법과 꽃 요정 치유에 대한 정도사님 특별 도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도사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선료와 비폭발 수행법 중에 부분 폭발, 전체 폭발의 개념과 신비한 꽃 요정 치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몸뚱아리에는 머리카락, 이 손톱, 발톱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부작용이 억만분의 1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우주의 조화 극치, 이 빛꽃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디 귀가 아프다, 코가 아프다, 특히 입이 혀가 1억 마리 균이 산다는 동네인데, 그래서 이는 잇몸에다가 위아래, 그다음에 이에 그 치간 사이에다 꽂아도 되고, 신경이 이렇게 지금 잘못돼서 막 이가 썩고 있는 경우, 시커멓게 그런 경우는 그게 보여요. 이 빛꽃을 잘 심으면은 그 썩은 물이 검은 기운이 이렇게 연기 나오듯 하면서 통증 가시고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정도 되면 뭐 다 재생도 되는 거니까. 자, 빛꽃 성격을 수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일러드릴 테니까, 자, 이것을 입안으로 좀 해도 되고, 자, 목으로 가져와. 지금부터 목하고 폐 큰 곳을 좌우에다 하나 이렇게 심고, 심장에 그 4개의 심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4개를 탁탁 꽂아도 되고, 큰 꽃 하나를 중앙에다 꽂아도 괜찮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그런 생각 의식을 가지고 중간중간에서 빵빵빵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춤추는 양식이거든. 율려는 우주의 춤의 양식이야. 이 대우주 존재라는 것은 이런 음양에 그 율동을 한다. 율려의 춤을 춘다. 그거와 하나 돼 가지고 하면은 이 몸에 좀 자기가 아는 거니까. 자, 지속해요. 끊어지지 말고. 목에 후소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 딱 중심에다 꽂고, 목 둘레에다가 뒤통수 어디 앉아 거기다도 하나 꽂고, 심장의 양쪽 폐, 오른쪽 간에 좌역과 우엽에, 간의 중심 속에다가 꽃을 몇 송이, 서너 송이를 심어도 좋고, 저렇게 꽃돌이 급속하게 반짝반짝 밤하늘의 무한의 별처럼 씹어집니다. 마음속에서 빛폭발, 빵 이렇게 크게 힘차게 생각으로 자, 위에다도 하나 심고 위 안에다가도 심고 또 왼쪽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췌장, 이 당뇨병 근원이 되는
이 췌장에다도 목에 장부가 아담하기 때문에 한 50%짜리 서너 개 한번 꽂아보세요. 간 속에는 쓸개가 있으니까 그건 아래에서 위로 꽃을 그렇게 꽂아도 좋아요. 그냥 갖다 놔도 되고. 등 쪽에 있는 콩팥에 좌우에 콩팥이 있는데 콩하고 팥처럼 생겼다고. 거기에도 위에 그 부신 피질 있는 곳 위에다가 여기다 작은 꽃 한 송이 두 송이도 심고 그 콩팥 둘레에다가 또는 콩팥 중앙에다가 꽃을 그냥 콩팥을 열어놓고 본다고 의서를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처럼. 자, 소장은 대장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소장 중심에다 큰 꽃을 한 3송이 심고 대장에다 쭉쭉쭉쭉 큰 꽃을 한번 심어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된 거야. 오른쪽에 여기 쭉 내려가면서 충수돌기 맹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하나 둘 탁 심고,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방광 그 안에다가 하나 꼭 심고, 자기 그 몸에 뭐 자궁에 종양이 있다고 하면 아주 그 안에 자궁 안에 거기다가 종양이 있는 곳에 거기다 탁탁탁탁 큰 꽃을 심고, 여기 가슴에 몽우리가 있고 유방암 초기고 하면은 여기다가 큰 꽃을 탁 심고 여기다 탁 심고 하면서 심차게 하면은, 그리고 계속 조금 있다가 한 3분 5분 뒤에 꽃 한 송이를 더 심고, 몸이 아프면은 중증 질환은 계속 심는 거야. 이것을 1단계, 2단계, 한 3단계 정도를 한다, 지속을. 그러면 시간을 한 30분 정도 기준해 가지고 10분 단위로 끊어도 좋고, 아주 시간이 절박할 때는 10분을 가지고 3번 나눌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시간이 없을 때, 또는 나는 심장이 아파서 이게 언제 무너질지를 모른다, 너무 과로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막 하루에 10몇 시간씩 3교대를 하면서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심장은 그런 때 일하면서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탁탁탁탁 이렇게 꽂고 하면 그런 대로 견뎌요. 쓰러지지 않고. 이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경우. 자, 그러면은 비폭발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이것을 전해주기는 사실은 좀 아까운데, 이 천지 비밀을 1분만 더 해봐. 시작. 자, 소장, 대장에 췌장하고 지금 다 한 거야. 자, 힘차게 반짝반짝 수 100만 송이, 수 1000만 송이, 수 억만 송이가 아니고 수 100억 1000억의 수 조 단위의 꽃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야. 세포 단위까지. 내가 힘차게 좀 더 강하게 하면 꽃이 좀 더 빠르게 들어갑니다. 나의 수행력과 수행의 조합권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지는 거다. 어깨가 안 좋으면 어깨 쪽 위에 쭉 심고, 그 다음에 두 팔에 동시에 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양쪽에. 손에 전체 이 상박 하박 여기 뼈에다가 쭉 중앙에다 심는다 생각하고, 손이 절리면 절린 데다가,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쭉 심는 거예요. 근육과 뼈는 따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고. 젊은 분들은 요새 뭐 성형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10대 20대 젊은이들은 성형을 많이 하잖아. 성형은 그건 뭐 잘하면 좋은 건데 나는 그 찬성하거든. 근데 막 뼈를 깎아갖고 이런 건 너무 문제가 커서 건강도 그렇고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 설려화는 성형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근본 틀을 바꾸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해야 돼. 이건 사람이 숭고해지고 틀이 좋아지고 이렇게. 이것은 꽃을 심어서 신선 몸을 만드는 건데,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가 치유가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이건 치유 목적은 아니지만은 가장 근본적 치유를 하는 것이다. 자, 비폭발은 꽃을 심고 반짝반짝하면서 꽃이 수억 송이로 이렇게 분화돼서 점점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는 여기서 저기서
동서남북 중앙에서 빵빵 부분 폭발 또 전체 통으로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 큰 폭발은 윤려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폭발을 하면서 그 에너지로 치유가 되는 거야. 막 염증도 터진다든지. 그리고 이 설려화는 첫째 근본은 정화. 그다음에 실제 목적은 바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갱생. 그렇게 해서 죽은 조직도 쭉 계속하면은 그 재생이 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여의주 수행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의주 수행에서 이제 정말로 높은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이 설려화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 설려화가 자꾸 차원을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빛 폭발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자 내가 여기 장에 자꾸 가스가 차고 상태가 안 좋아 설사를 한다든지 그럼 장에 유익 기운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르트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생태 조건을 좋게 해주는 요정들이 있어요. 요정들이 이 장에다 꽃을 집어넣으면은 요정님, 꽃 요정님이라고 그래. 세 글자로 꽃 요정님. 여기다 유익균을 좀 채워주세요 하면은 여기에 심어진 꽃 속에 있는 그 조화 속에서 요정들이 막 부대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요. 이제 그거를 한번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피가 지금 탁해가지고 찐득찐득해. 이런 경우에는 피를 맑게 하는 건데 이걸 피살이라고 그래요. 그 요정 꽃 이름을. 이건 아주 태고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신과 함께라고 하는 원래 원본 만화책에도 나와. 피살이 살살이 뼈살이 숨살이라고. 그건 제주도 이공문풀이 자세히 나오는데 자, 이 장이 좀 안 좋다. 옹종도 생기고 앉으면 방구쟁이라고 한다. 집에서 맨날 이 방 저 방 들어오는데 방구만 빵빵 끼니까 아빠는 방구대장.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집안을 다 방구 냄새로 해놓으면 되겠냐고 그거. 가장이 말. 그러니까 여기다가 터지면서 빛폭발하면서 꽃요정님 여기다 유익 기운을 좀 채워주세요. 지금 피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피살이 그냥 지금은 수로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배우시고 꽃요정님 여기 피를 맑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피살이 요정들이 막 분단으로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와. 그러면 그거 모르면 어떡하나요? 모르면 안 나와. 발현이 안 되는 거야. 그 윤려 속에 있는 무궁한 조화 신권이 발현이 안 돼. 뼈가 시원찮아. 그럼 뼈살이 꽃 요정님, 뼈살이 이 요정님들이 나오셔서 뼈를 좀 생생하게, 좀 더 힘차게 재생을 시켜주세요. 살살이는 이 살, 피부, 근육 이것을 갱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숨살이는 이 호흡, 이 호흡기 계통, 폐 이런 것을 갱생을 한다. 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내가 꽃을 전해주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인식이 돼야 그런 요정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몸에도 요정이 있어. 우리 몸에도 그 요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요정 문화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정수인데 자 요정은 정말로 오묘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요자야.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정수 생명의 정수 정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자연 속에는 산에도 요정이 있지 봄 바다에도 요정이 있지 개에게는 개 그 혼이 있고 말이에요. 개들도 그 요정 다 본다고 그놈들도 인간이 개만도 못한 인간 동물이 돼가지고 되겠냐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전부 물질주의 중심으로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아파트 좋은데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은 그게 잘 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정 문화는 생명의 정수를 들여다보는 거다. 개하면 개의 정수가 있고 꽃은 꽃의 정수가 있어. 그러니까 꽃도 말을 하고 개미도 말을 하고 모래알도 말을 하는 거야. 모래알도 모래알 흑알 아주 그 뭐 1mm에 얼마나 되는 흑알갱이도 말을 하는 거야. 노래하고 그거 들으면 아마 한 상등 정도 되는 거야. 그런 대로 흑알갱이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크고 작기도 뭐 굉장히 다르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그 모든 생명 속에는 무생물 속에서도 그런 정수가 있다. 그럼 정수가 약하면은 요정 노릇을 못하는 거고 어떤 그 존재가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 요정은 그 정수가 강하고 이렇게 높을수록 완전한 모습으로 뭐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다든지 뭐 보통 30cm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자유로 바꾼다든지
그 키를 한 1m로 뭐 사람 키 어린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뭐라 하냐? 결론은 나는 수명이 한 1000년 간다. 그런 수명도 있고. 근데 요정이라고 하는 건 펼쳐져 있는 자연 세계의 속을 보는 거다. 그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이다. 네, 정도사님께서 비폭발 수행의 부분 폭발과 전체 폭발에 대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도사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꽃 요정이 나와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도 하셨는데요. 무척 신비하고 흥미로운 내용이죠. 설료와 비폭발 수행을 하면서 이 꽃 요정님들을 보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꽃 요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러 가볼까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모시는 것은 동서고금의 문화사상, 인문학, 의식주 생활문화의 원형인 신교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첫 출발점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영영좌표는 태어령님의 무국에 조화받아 그 중심좌표로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보통 사람의 호흡, 즉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짧은 호흡이 아니라 하단으로 숨쉬는 것이 true breathing, 참된 호흡, 진식의 시작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신성 공부의 핵심은 어둠을 몰아내고 대우주의 무궁한 조화의 빛으로 나를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우주를 하나 되게 하는 빛의 생명, 그 조화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율려를 모르면 도를 모르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율려를 모르면 도통을 정의할 수 없고 도를 닦아서 깨쳤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빛의 다른 말이 음양 언어로 율려입니다. 이 율려가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입니다. 수행, 도통이라는 것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가져와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율려를 내 몸에 실는 2대 우주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은 우주의 원음이요, 우주 창조의 소리이자 우주 심장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옴 하면 몸이 진동을 하는데요. 대우주를 낳은 무궁한 생명의 빛을 머금은 소리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상상도 못할 진동과 전율이 일어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올릴 때는 물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훔 소리를 냅니다. 옴의 완성이 훔입니다. 그래서 훔 속에 옴이 있고 옴 속에 훔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하겠습니다. 무려 25,000년의 역사를 가진 옴 사운드와 1만 년 전 황국에서 완성된 훔 사운드로 함께하는 이 호흡법은
동방 한국의 황가에서 은밀히 전수되어 온 최상의 정통 수행법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이미지를 그리시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면 됩니다.
옴과 홈을 바탕으로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전 인류가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염념불망 송조하며 삼신조와 신선수행법으로 생존 수행을 해야 하는 후천 가을 개벽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시천주주, 태율주 그 자체가 된다는 생각으로 주문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시천주주 21독, 태율주 21독을 송주하겠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나 병환이 있는 등 여러 상황으로 주문을 다 외우기 힘든 분이시라면 상제님께서 시천주 조화정, 그리고 훔치훔치 태일천 상원군만 읽어도 두 주문의 기운을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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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하
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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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양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주문의 기운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나의 두 손의 지휘에 따라 율려 조화가 가득한 주문의 기운이 백광의 빛으로 나의 하단전에 송송송 들어갑니다. 시천주주와 태율주는 우주 율려의 조화권을 가져오는 2대 여의주입니다. 율려는 조화의 빛이고 그 빛은 소리이며 소리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반드시 직접 노래해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정신 혼백을 고르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율주는 늘 균형을 맞추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심의 경계에서 진득하게 주문 소리와 하나 되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음에 잡념이 일어날 때는 상제님과 태모님, 망량님들께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감사와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망량님들께서 살펴주십니다. 그럼 정답 만들기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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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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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의 길쭉한 빛봉 모양을 만듭니다. 양쪽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힘차게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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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은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감독할 독,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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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의주인 나의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빛판이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오늘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인데요. 폐와 기관지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좌측 폐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우측 폐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기관지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의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빛판을 만듭니다. 빛판을 셋으로 나누어 오른쪽 폐와 왼쪽 폐 전체를 그리고 기관지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선료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는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이자 생명의 꽃, 기적의 꽃입니다. 인간의 몸을 영원한 빛의 몸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선 몸으로 만드는 천상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선료화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선료화를 받는 예식을 진행하면 마고 삼신 대성모님께서 천상에서 직접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한순간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나 선료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어 전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선료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선료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폐에 선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가 60조 개의 세포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이제 시천지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선녀와 꽃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를 소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선녀화를 심은 여기저기에서 부분 폭발이 일어나다가 부분 폭발들이 뭉치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한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몸 전체에 빛폭발이 생깁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아픈 부위에 선녀화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녀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그려 나가시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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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지웅치 태울 천사문문 내지야도래 운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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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 수행 어떠셨나요? 저는 부분 폭발을 시켜나가다가 어느 순간 전체 폭발이 일어나면서 제 몸에 전율이 흐르고 온몸이 시원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빅뱅으로 비폭발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이 열렸듯이 우리 몸 역시 선료와 비폭발 치유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선료와의 빛은 율려의 에너지 파워입니다. 선료와 수행으로 율려 기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